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어쨌든 후보군 몇 면이 추려졌기 때문에 네네네.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그분들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말 나온 김에 정청래 전 대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영주 평론가님은 네. 민주당에 당연히 계셨기 때문에 네네네. 정청래 사람 오래 봤을 거고 그 사람의 장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그 입이에요, 입. 아, 입이 장점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게 이게 정치가 말로 하는 거라서 이 말에 대한 언어적인 유의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닉네임, 있어요. 네. 닉네임이 당대표라는 그런 닉네임도 얻을 만큼 야당인 시절에는 그래도 좀 잘 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화가 돼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예전에 한번 공천에서 잘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이 정치적인 무기는 입인데 저는 사실 그 입으로 이번에 또 망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일단 현혹을 잘해요. 선동. 아, 현혹과 선동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선동, 현혹 이런 걸 잘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그 맹신하는 민심의 척도 거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다더라고요. 아, 딴지에서 딴지에서 아이디어 포인트들을. 그렇죠. 네. 딴지가 지금 흐름이 이런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면 나에게 정치 이득이 된다라는 거가 있어서 사실상 저는 그 두 가지가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단점인데 본인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무기로는 입하고 딴지 두 개가. 입하고 딴지가 장점이다. 왜냐하면 딴지를 잘 활용하면 경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단단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아니 우리 그 김용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최대 강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은 이제 야당하고 싸울 때 잘 싸우잖아요. 네. 뭐 조금도 상대방이 뭐 거칠게 나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대응하는 거, 그 실력과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아, 우스갯소리를. 네, 뭐 조금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우스갯소리를 잘한다고요. 맞아. 예. 이 두 가지 말고는 정치적 쓰임새가 없는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 슬픈 이야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딴지 게시판 중독은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민심의 척도라고. 네. 딴지 게시판이 그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자기 음. 낚시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낚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딴지 게시판 들어가 봐야 된다. 아, 그런 비슷한 말 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은 보지 말고 딴지는 보게 해야 한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른다. 딴지 일보에 올라오는 기사는 난 안 읽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만 본다. 있어요. 육성으로 있어. 아니 근데 동영상이 최근에 있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보면 상당히 문제시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네. 그런 글들이 지금만 쓰여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 사람들은 지금 딴지 게시판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그 딴지 밖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만이 민심이고 코어고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란 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일체화가 돼 있어요. 그 굉장히 심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 딴지 게시판 못 보게 해야 돼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나온 김에 제가 또 정청래 전 대표와의 또 한때 좀 잘 지내셨잖아요. 보니까. 네. 그럼요. 뭐 한 두어 달 전까지 친했는데 두어 달 전까지. 야, 이거. 정말 그 관계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대통령과 각 세우면 그 순간 원수예요. 그 저기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과도 그랬고. 네네. 네. 그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일 때, 아, 그러니까 2016년이었습니다. 16년. 예. 네. 저 17년이었나? 하여튼 그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방송 그때는 아마 그 파파이스일 거예요. 파파이스인가요? 파파이스죠. 네. 한겨레에서 했던 거. 네. 예. 그때 이제 한날에 이재명 시장, 정청래 의원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그 지금 무대에는 이재명 시장이 나가서 김어준하고 이제 토크를 나눈 중이었고 대기실에서 정청래 그렇겠죠. 의원하고 예.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제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의 미래를 엮어갈 대선 주자 아니냐 했더니 굉장히 좀 표정이 어둡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2016년 총선 때
그때 2015년, 2016년에는 낙천이 됐고 네. 2015년에는 그 저기 공갈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잖아요.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맞아요. 그렇게 예, 예. 하여튼 그 굉장히 날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이제 본인 자신은 또 윤리심판원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자기가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쳤구나. 예. 했는데 이 시장이 한참 또 인기가 있던 그 시기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서운함을 사석에서 표출했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담배를 태우면서.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뭐 옛날부터 뭐 이재명을 지키고 뭐 하여튼 뭐 정청래와 가까운 사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저기 당 대표가 되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리고 그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한때는 조금 좀 가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예전 정통 이후로는 그러니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후로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또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으로 만나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경험을 했다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요. 네네네. 말씀 주신 그래서 건데 뭐 정말 저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정말 가장 많이 속 이재명 깊은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뭐 위해서 네. 뭐 자기가 뭐 전생을 다 걸고 뭐 정치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 이제 주시는 건데 아니 누구 노무현 기자 진짜 웃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한테 얼마나 이 날선 얘기 많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치사를 길게 두 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평가 포인트들이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정청래 하면 생각나는 건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 뭐 개혁적인 이미지 정도는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쌈딱 이미지예요. 쌈딱 이미지 이런 건데 재밌는 것도 하나 네, 넣어드리죠. 이런 유머와 네. 그런 개혁성, 선명성 이런 건데 이런 그 선명한 정책과 관련된 특히 검찰 개혁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미지가 이번 전당대회 때도 표를 가진 권리 당원들한테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어필 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그 프레임을 계속 드리블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다 했잖아요. 네. 다 추진해서 차곡차곡 수사국에서 분리했죠. 인지 수사 폐지했죠. 다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조직도 다 정리했죠. 남은 건 보안 수사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안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가지고 폐지를 안 하면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네. 폐지에 찬성하면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 이분론적 프레임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이걸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그 이 코어 지지층을 추동을 해서 승부를 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다 간과하고 바로 그냥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좋아 폐지해. 그랬더니 이제 어제 막 뭐 환영한다고 했다가 뭐냐 뭐 이거 떠넘기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런 얘기 그러다가 했다가 갑자기 야 이거 조석이 7월 17일까지 합시다.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러다가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처음에는 환영한다고 해서 이거 한 역공을 당했구나.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뭐 시간 절차대로 가면 돼요. 끝.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 싸움을 놓고 지금 다시 이제 프레임 전선을 가려고 했는데 안 통할 것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일단 검찰 개혁은 지난 박찬대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는 먹히는 프레임이나 유효했지만 네. 이거를 또 팔아먹으려면 이제 당원들이나 코지층이 두 번 안 속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정부 때문에 빨리 못하게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빠져나올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저는 박찬대 후보하고 붙었을 때 사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박찬대 후보가 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미움을 온갖 받았지만 그러니까 뒤끝 있더라고. 여러 가지로. 뒤끝 네. 있더라고. 아니 심지어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해서였는지 그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았다. 맞아요. 그래요. 정청래 인사를 대표가. 해도 안 받았다. 예. 아니 뭐 그래요. 복도에 둘이 지나갔는데 인사했는데도 그냥 쌩. 좀 뒤끝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는 구도가 보면은
선명성이 필요했어.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첫 시박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사실상 안정보다는 조금 선명한 조금 그 개혁 이미지로 전 정청래 대표를 뽑아줬다면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엔 아니다. 이걸 갖고 또 들어와서 이거 마무리하겠다. 뭐 했어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그렇지. 거고. 네. 1년 동안 뭐 했어.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거를 프레임을 알고 저는 정부에서 그래 폐지해. 그리고 책임은 당신이죠. 하니까 이제 제가 재밌는 게 본인이 하지는 못하니까 자 이제 범 야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장 찍어. 내가 그거 딱 보고 야 혼자 책임 독박스니까 안 되니까 이제 범 야권으로 여권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풍경을 보는데 정치가 우리가 얘기하지만 운칠기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가 될 수 있던 건 운이에요. 왜 운이냐면 내란 청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딱 민주당 앞에 있고 본인 새로운 정비에 이미지랑 있으니까 딱 맞았어. 예. 딱 맞아 떨어지니까 갔던 거예요.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렇지, 그걸 했었고. 보여준 선명성이 또 하나의 자산이 됐고. 자산이 됐죠. 이게 이제 운이에요. 운이 맞아 떨어진 건데 이번엔 지방선거를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운이란 건 본인이 어쩔 수 없지만 운이 나쁘게 지방선거를 사실상 졌어요. 참패했어요. 그러면 운이 나빠서 본인이 연임을 하고 싶은데 이겼으면 당연히 연임의 명분이 섰겠지. 졌으면 안 해야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운이 좋아서 대표 됐으면 운이 나쁘면 대표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거지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운이 다 했는데 어거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난리 부러집니다. 아 부러진다. 아니 사람이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이 다 했는데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망하고 건강해지고 뭐 사단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보통.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목요일에 제가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지 관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참모들과 상의 끝에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감각대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와 후자 중에 정청래는 어떤 본인 사람인 감각대로 겁니까? 본인 감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본인 감각대로 즉흥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도 즉흥적인 게 네. 흐름을 보세요. 오후 3시. 6시, 7시, 오후 9시 딱 이렇게 끝내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 페이스북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표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표출된 동안 자 모여봐. 자 오늘은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지 이러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배설해 버린 거구나. 예. 어제는 진짜 심각한 현타가 왔을 거다. 그 이제 것이다. 시작할 때는 환영하다가 점점 낯빛이 현타가 오고. 오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지금 당했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어제 그 연달아 올린 SNS 글만으로도 정청래는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상황 그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럴 것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의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당 대표를 하면서 권리당원 1인 1표제라는 또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뭔가 본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글쎄요. 그 서영주 소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1인 1표제가 정청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별로 그 아젠다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안 왜냐면 된다. 1인 1표제의 네. 그 시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마무리한 거지 본인이 1인 1표제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아닌데 괜히 1인 1표제는 내가 했습니다 그런 순간 뭘 네가 해 이런 식이 되거든. 또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그 요즘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또찰 개혁. 또찰개혁.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 뭐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보세요. 공수처 만들면은 이 검사들 다 저기 혼내줄 수 있다. 정치 검사들 혼내줄 수 있다. 이랬는데 만들었어요. 어떻게 누가 됐습니까? 혼났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뭐 저 검수 완박하면은 또 정치 검사들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아니 그래놓고는 등 집어넣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다시 윤석열 행사할 정부 수 때. 있게 네. 만들기도 했고요. 또 아울러 그 수사권 정권 넘어가니까 다시 다 복원이 되더라. 이런 결론이 또 나게 됐고요. 이제 와가지고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은 진짜 검찰 개혁 된다. 안 믿어요 이제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도리어 정권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훌륭하게 완비를 하더라도 결국 구멍이 난다. 과거로 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마당에 자꾸 검찰 개혁 갖고 그걸로 또 장사해 먹는 거 그 모든 게 만물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라야지 아직까지도 그걸로 그냥 내세워서 국민들의 절대적 여망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정치인들 좀 각성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니 추미애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에 좀 몰두하셔야 되는데 왜 난데없이 여기 또 참전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용민 의원도 좀 적당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인 관심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민주정부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의회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놓고 자꾸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지쳐요. 이제는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 검찰 개혁 방안은 그 검사 전원 해고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더 물린다는 표현이 물려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보안 네. 수사권 완전 폐지 이에 갖고 있는 맹점들이 얼마나 많이 솔직히 지적됩니까? 있죠. 사례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실제 사례로. 아니 저 정청래 의원은 뭐 보안 수사권 폐지가 뭐 정말 절대 진리인 양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당장 최측근인 장경태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보안 수사권 싹 없앴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렇잖아요. 그 저기 경찰 단계에서 무슨 검찰로 아직 넘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은 그 송치될 때만 하더라도 경찰 내에 보안 수사가 깡그리 무시당했어요. 자기가 요구했던 것들. 그 상황이 온 국민의 상황이 된다면은 과연 거기서 발생되는 이 부조리와 불의는 없는지 그걸 생각하고 이 또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의 이거 반전 포인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진영 내 가장 큰 스피커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나 유심이나 최욱이 도와줌으로써 뭔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보는 건 정청래 전 대표 좀 불쌍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앞서 3명 뭐 네. 김어준, 유시민, 뭐 최욱 최욱 앵커까지. 씨까지 예. 뭐 최욱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김어준, 유시민은 이게 그 정청래 대표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가 정말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한 사람은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상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가서 행동대장하고 길을 터라. 뭐 길을 터놓으면은 이제 납시오 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왜 저는 정청래 전 대표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죽을 길을 왜 이렇게 애써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조국 치우고 대권 주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혹시나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아니 그렇죠. 네. 그런 걸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 그 정청래 대표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는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발언들이 얼만큼 선동적으로 이 지지층에 먹히느냐. 근데 지금 그 뭐 이 먼저 미리 그 녹화한 게 도운 거를 보면 네. 대통령한테 독단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2번인가 쓰더라고요. 물론 정확히 들어봐야 되지만. 네, 들어봐야 내용은. 되지만 네. 그런 독단적이라는 내용을 썼다라고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우리 편에 버리면은 이게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번 전당대회 소구가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통령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 뭐 문조 거기에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명제를 드러내면 네. 사실 쓸 카드는 없어요. 유능하진 않거든 정청래 전 대표가 1년 동안 유능하진 않았어요. 보여준 것들을 비춰봤을 그냥 때 대부분 이 선동하고 자극하고 이런 것만 했던 것뿐이라서 그러면 유능함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면 미천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부터 게임이 좀 한 50%는 끝나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판단이 돼요.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네. 판단해요. 난데없이 평택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평택을의 정청래 대표가 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을까? 이 미스테리는 풀고 가야 아니 그렇죠. 네. 다음 그림이 보인다고 저는 보는데 한 2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첫 번째 이 김용남이 그래도 저쪽 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뭐 조국 당선을 위해서 제물로 갖다 쓰는 뭐 그런 용도로 진영 내 소고령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공천을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김용남 의원이 굉장히 요란했어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조국에 대한 검증 이 담당자였어요. 본인 입으로 책임자였어요. 많이 얘기했죠 또. 아이고 미디어 앞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국하고 붙여가지고 김영남이 조국에 대한 대대적인 네거티브를 통해서 결국 당선되면은 자긴 좋은 거 아닙니까? 어? 공천한 청천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렇죠. 이겼으면 이기면 좋죠. 예. 뭐 저기 뭐 누이 보고 뭐죠? 그다음에 그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일석이조의 효과예요. 또 하나의 이조가 뭐냐? 그럼 바로 조국이란 대권 주자 날리는 거죠. 거기서 낙선돼 보세요. 김용남에 의해서 낙선이 되면은 이제 조국은 기회가 없을 재기불능의 테니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김용남이 대권 후보로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국도 날리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강화되고 그 정청래의 생각이 그거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네.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